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3장 엑셀 파일을 다루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1 엑셀 파일을 읽고 쓰기. 이제 엑셀 파일의 데이터 읽기는 이제 판다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데요. 먼저 df 변수명이겠죠. pd.read 엑셀, 그리고 엑셀 파일 이름, 그리고 sheet name 또는 시트 이름, 인덱스 커. 이건 엑셀 파일 XLXS는 이제 읽어올 엑셀 파일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경로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eet name은 옵션으로 불러오고자 하는 엑셀의 시트 번호나 이름. 첫 번째 시트 번호는 0부터 시작하고요. 인덱스 컬은 어떤 특정 열을, 엑셀에서 특정 열을 인덱스로 불러올지 이런 옵션 정하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 열의 번호는 이제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판다스를 PD로 불러오겠습니다. 모듈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듯이 이제 엑셀 파일을, CSV 파일을 읽어왔듯이 엑셀 파일을 이번에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엑셀 파일을 읽어왔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 두 번째 시트를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트 네임 1. 시트 네임 1은 0,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트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시트를 이렇게 수학, 역사. 다른 시트를 이렇게 두 번째 시트를 이제 시트 네임을 설정해줘서 읽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시트 네임을 이제 그 시트 번호가 아닌 이제 이름으로 지정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시트 2차 시험 이런 두 번째 시트를 이름을 지정해줘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네임 2차 시험 두 번째 시트에서 이제 인덱스 컷,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가 자동으로 보여졌죠. 이 인덱스를 쓰지 않고 이 열을 이제 인덱스로 지정을 해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겠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학생이 인덱스가 되어서 두 번째 시트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엑셀 파일 시트 이름, 이제 인덱스 컬럼을 이제 컬럼의 번호가 아닌 이제 컬럼의 이름을 지정해서 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과 이 방법은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과 이 방법도 결과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지만 또 방법은 다른 그런 방법입니다.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쓰는 건데요.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작성하게 되면은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판다스에 엑셀라이터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지정된 엑셀 시트에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엑셀 라이터 객체를 닫고 지정된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자세히 알아보면은 엑셀 라이터라는 이 변수를 이제 객체죠, 오브젝트죠. 객체를 이 엑셀 라이터 요 클래스의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엑셀 아웃풋, 엑셀 액세스, 파일 이름 뭐 어디 디렉토리나 아니면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어떤 경로에 저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 칸에 지정해 주고요. 엔진은 이제 엑셀 라이터 이렇게 엔진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엔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지정된 엑셀 시트에 쓰는 것인데요. 이제 df1은 to 엑셀을 써서 df1 to 엑셀, to 엑셀을 써서 이제 엑셀 라이터, 여기 엑셀 라이터 객체를 넣은 다음 index to first sheet name, 몇 번 시트에 쓸 건지 몇 번째, 아니면 시트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df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시트에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엑셀 라이터 .save, 엑셀 라이터 객체를 닫고 지정된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 보시면 인덱스 옵션을 true로 지정하면 인덱스를 엑셀 시트 데이터에 포함하고 false로 지정하면은 이제 엑셀 시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값은 true고요. 그 다음에 시트 네임은 이제 엑셀 시트 이름을 지정해주고 보통 기본값으로는 시트1이 이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df1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학생열, 국어열, 영어열, 수학열, 그리고 인덱스가 0부터 5까지인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한번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엑셀라이터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로와 이건 저의 경로고요. 여기 기존의 경로, 교재에 있는 기존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그리고 엔진은 엑셀라이터로 해서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 df1을 이제 엑셀로 쓰는 건데 엑셀라이터 인덱스 first. 인덱스 first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엑셀 시트에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겠죠. 여기서 이 인덱스 값을 포함하지 않고 엑셀에 쓰겠다. 그리고 시트 네임은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값인 시트1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엑셀 라이터 세이브로 객체를 닫고 저장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to에 이제 df1을 이제 중간고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엑셀 시트에 쓰고 파일 이름은 학생 시험 성적 3, 똑같은 경로에 이렇게 파일 이름만 다르게 학생 시험 성적 3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폴더에 보시면은 2와 3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와 3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df2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반해주는 이제 df2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이제 하나의 엑셀 파일에 두 개의 데이터를 시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학생 시험 성적 보고요. 엑셀라이터 3라는 객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df1을 이제 중간고사, df2를 이제 기말고사라는 시트로 각각 저 하나의 엑셀 파일에 각각 다른 시트에 작성을 한 다음 그리고 객체를 닫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학생 시험 성적 4 엑셀 파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개의 시트가 동시에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엑셀 파일 데이터를 통합할 때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위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이제 변수에 지정해서 하나의 변수의 리스트 형태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교재의 기존 경로고요. 저는 따로 디렉토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제 디렉토리를 쓰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교재의 기존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수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토탈 데이터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냥 토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 파일에 있는 엑셀 파일을 하나씩 읽어서 어펜드를 이용한 다음 토탈 데이터 변수에 차례대로 추가해서 한번 출력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통합이 돼서 엑셀 파일, 각각 엑셀 파일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를 이그노어 인덱스 true를 사용해서 다시 새로 부여해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gnore index true 값이 인자가 설정되지 않아서 각각 사용하던 인덱스 값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ignore index true를 사용해서 이렇게 새로 인덱스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제 통합 결과를 이렇게 해서 통합된 결과를 엑셀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로브와 판다스를 이제 임포트 한 다음에 이제 엑셀
판다스는 저번 아까 임포트 해왔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 네임은 이제 여기 담당자별 판매량 통합, 즉 이 저장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변수에. 그리고 여기 앞에는 경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셀 라이터 객체를 생성합니다. 엑셀 토탈 파일 라이터라는 엑셀 라이터 객체를 생성했고요. 요 경로와 파일 이름에는 요 변수 엑셀 파일 네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를 제외하여 인덱스 퍼스트, 그리고 담당자별 판매량 통합 시트 이름은 담당자별 판매량 통합 시트에 이 엑셀 토탈 파일 라이터를 이렇게 엑셀 시트에 쓴 다음 엑셀 라이터 객체를 닫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 파일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담당자별 판매량 통합이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엑셀 파일로 읽어온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df pd read excel, 이 엑셀 파일 엑셀을 불러온 다음 이제 df에 할당을 해줬겠죠. 그럼 읽어온 다음 df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할당을 해주고 df.loc 그리고 index name, column name equal value, 이제 인덱스 즉 특정 인덱스 그리고 컬럼 특정 컬럼을 선택한 다음 이 value 값으로 그 특정 원소 값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df라는 변수에 할당해 줬고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loc 이 인덱스가 2고 그리고 4분기인 값을 특정 원소의 값을 0으로 다음과 같이 0으로 바꿔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존 데이터의 행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0, 1, 2 3의 행이 없죠. 3 인덱스가. 그래서 3 인덱스를 추가한 다음 제품명은 벨트 A, 가, 지역은 가, 1분기 100, 2분기 150, 3분기 200, 4분기 250 이렇게 새로운 값을 새로운 인덱스 하나의 행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정 열의 데이터 값 전체를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df column name 열 name하고 equal value, 이 value는 바꾸고자 하는 값, 특정 열의 데이터를 바꾸고자 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서 이제 df에서 담당자 열의 a를 이제 다 nd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열의 컬럼의 값이 모두 nd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변경된 데이터를 새로운 엑셀로 한번 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객체를 생성하고 엑셀 파일에 쓰고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하고 객체 생성 엑셀 파일 쓰고 엑셀 라이터 객체를 닫고 저장, 그리고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담당자별 판매량 nd사원 new 엑셀 파일, 이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개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은 이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어떤 문자열들을 어떤 약속을 지정해 놓은 건데요. 문자열들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 별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별표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정규 표현식에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픈과 여기 사원 사이에 어떤 글자가 별표는 모든 글자, 어떤 글자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사용해서 한번 여러 엑셀 파일 데이터를 수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 표현식을 임포트 내장 모듈이 있는데 그걸 임포트하기 위해서 import 리 정규 표현식을
위한 내장 모드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sub sub은 이제 패턴 래퍼 스트링 문자열 스트링에서 기존의 문자열 스트링에서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이 대체 문자열 이 패턴을 찾은 다음 이 대체 문자열 이 가운데 걸로 바꿔준다 라는 이런 함수입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re를 통해서 이제 정규식 모듈을 불러오고요. 교재 기존 경로에 있던 이 경로고요. 저는 따로 저만의 경로 데이터 담당자별 판매량 ND 사원 이 경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파일 이름을 파일 네임을 이렇게 지정했는데 새로운 이름을 이제 resub 이 파일 네임이라는 문자열 스트링 안에서 xl sx를 찾은 다음 이거를 이제 to.xlxs로 찾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앞에 2가 추가돼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엑셀 데이터를 파일을 자동으로 찾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별표가 어떤 문자열이 와도 상관이 없다. 즉 이 언더바와 사원 사이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을 모두 찾은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이제 이 리스트로 반환해주는 리스트에 있는 엑셀 파일만큼 반복을 해서 이 특정 열애 값을 모두 바꾼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된 문자열 패턴을 찾아서 변경을 해서 to xl xs 이렇게 저장을 하는 예시입니다. 이거는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엑셀의 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제 엑셀의 필터 기능을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df 파일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담당자별 판매량 통합 아까 위에서 통합했던 판매량 통합 필터를 가져온 다음 엑셀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제 변수 df에서 이제 제품명의 열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면은 제품명이라는 열의 값만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변수 df에서 제품명 열에서 핸드백이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한 후 일치하면 true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df 제품명 이거 비교 연산자죠. 만약 핸드백 그러면은 이 true 핸드백이 있는 이 부분만 true로 반환을 해줍니다. 다시 이제 위 결과를 df에 다시 넣게 되면은 true에 해당하는 행만 추출해서 변수 핸드백에 할당이 되는 건데요. 즉 여기서 이 비교 연산 조건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은 true 값으로 나오는데 이걸 다시 df로 감싸게 되면은 df로 감싸주게 되면은 이제 이 true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핸드백에 할당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방법 외에도 ISIN을 이용해서 데이터에서 원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판매량 통합 엑셀 파일을 불러서 df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할당을 한 다음 이번에 핸드백 1이라는 변수에 df 제품명 열에서 .isin 핸드백이란 핸드백이란 문자열 스트링이 있는지 항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추출을 해서 이 true 값으로 반환해 준 다음 다시 이걸 df로 감싸주면은 위와 똑같이 이렇게 df로 똑같이 감싸주게 되면은 있는 true 값인 인덱스 행만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논리협 연산자죠. 이거는 이제 이 기호를 사용해서 조건을 여러 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제품명이 구두 또는 이제 제품명이 핸드백인 인덱스를 찾아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또 ISIN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자의 항목을 리스트 안에 인자로 여러 개
리스트 항목으로 여러 개 넣어서 구두 핸드백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을 설정해서 원하는 행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df에서 df 3분기의 값이 250이 넘는 인덱스만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논리 연산자죠. and 이제 3분기가 350이 넘고 동시에 제품명이 핸드백인 것 중에서 하면은 핸드백인 이제 제품명이 핸드백이 있는 A 담당자 A가 385, 그다음에 3분기에 355, 그리고 이 5번 인덱스는 377.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행만 추출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그리고 이제 원하는 열만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담당자별 판매량 ND 사원 엑셀 파일을 읽어서 df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할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df 제품명 1분기, 그러면은 이제 제품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담당자가 지역명을 이제 빼고 이 열만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에 리스트 형태로 감싸주게 되면은 원하는 열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숫자로 지정해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만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즉 변수 또는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그리고 ILOC, LOC는 행이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ILOC가 이제 행이 아닌 ILOC는 이제 위치, 인덱스 로케이션, 이제 위치를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로우 넘버, 컬럼 넘버, 즉 행의 인덱스 위치, 컬럼의 인덱스 위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표시하는 숫자는 각각 0부터 시작하고요. 리스트 대신 리스트 형태로 넣어준 대신 요 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행이나 열 전체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df에서 행 전체와 여기 콜론 행 전체와 열의 위치가 0, 3, 4, 5, 6 이 리스트인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전체의 인덱스, 그리고 컬럼은 0, 1, 2 제외하고 3, 4, 5, 6 인덱스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행 위치가 0, 2, 그리고 인덱스 컬럼은 이제 전체를 선택한 열 전체와 행 위치가 0, 2인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엑셀 데이터를 계산하는 건데요. 엑셀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 data.sum axis 0 또 이게 디폴트 기본값이고요. or 1입니다. axis가 1인 경우에는 행의 합, axis가 0인 경우는 열의 합인데요. 기본값으로 axis equal 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아무 임자를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열 기준으로 각 합을 이는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핸드백 변수를 이제 다시 변수에 제품명의 핸드백만 들어간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행 추출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시 반환을 해준 다음 핸드백의 sum axis 1 여기서 보면 axis 1인 경우에는 행의 합이죠. 즉 각 행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1387, 1459, 1379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열의 헤더가 연간 판매량인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핸드백의 그 총 합을 이제 연간 판매량인 컬럼에 이제 인덱스는 이렇게 258인 이렇게 연간 판매량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봤고요. 이 핸드백 썸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다음 이제 핸드백 토탈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핸드백이라는 기존의 여기 이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통합을 한 다음 가로 방향으로 핸드백 썸, 그리고 즉 이것을 이 연간 판매량을 우측에 가로 방향으로 붙여 넣겠다. 그리고 통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연간 판매량이 여기 들어가서 핸드백 토탈이라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렬을 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sort value를 사용하면은 이제 정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판매량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수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인자로 by 연간 판매량, 그리고 ascending true는 이제 오름차순, 이 by 인자는 이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sort value by 연간 판매량 열을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순, ascending을 first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다음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scending first 연간 판매량 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AXIS가 0인 경우 열의 합을 반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각 제품명 열마다 이렇게 합을 반환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핸드백 썸 2라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이제 컬럼이 합계고, 이 인덱스는 제품명 담당자 지역, 이 연간 판매량, 여기 보시면 DF의 핸드백의 칼럼이죠. 칼럼이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컬럼은 합계, 그리고 밸류 값은 이 썸 합한 총합 값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열을 바꿔서 세로 방향으로 추가하는 것인데요. 전에 배웠던 트램포스 .t를 사용해서 핸드백 2를 이제 핸드백 썸 2의 열과 인덱스를 바꾼 다음 이 핸드백 토탈이라는 이 위에서 만들었던 이 표에 이제 세로 방향, 즉 아래쪽에 어펜드로 추가를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럼 토탈2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합계 핸드백 ABC 가나다 1100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과 행을 바꿔서 세로 방향으로 밑에 이 핸드백 토탈2가 추가된 것을 핸드백 썸 2가 이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핸드백 토탈 2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합계 핸드백 ABC 가나다 이 부분을 이제 핸드백 전체로 변경을 해주는 건데요. 특정 요소를 지정해서 이꼴로 바꾸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핸드백 전체 합계 합계 행의 제품명 인덱스 열을 컬럼을 이제 핸드백으로 바꾸겠다. 합계 행의 인덱스의 담당자 컬럼을 전체 합계 인덱스의 컬럼 지역인 요소를 이제 전체로 바꾸겠다 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핸드백 토탈 2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엑셀 13장 SL을 파이썬에서 읽고 다루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엑셀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엑셀을 파이썬에서 다루고 처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